자, 관계사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일정을 다시 얘기하면요. 이번 주 우리가 토요일 날은 몇 시에 하기로 했죠? 수업이 10시부터 10시, 11시 반 우리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 못 오는 사람들은 누가 못 온다고 그랬죠?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못 오는 사람이 민서 못 온다고 그랬고 태준이는 그렇고 민서 올 수 있어? 너 그때 수학 있다 그러잖아. 아, 철학이구나. 내가 헛갈렸어. 오케이. 철학은 우리 며칠로 하기로 했지, 민서야? 철학 특강은? 20일. 고3들이니까 어차피 뭐 관계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못 온 사람들 녹화해놓을 테니까는 봐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진도를 많이 나가기보다 분사 테스트를 본 다음에 분사 테스트 40분이면 보니까는 나머지 시간 동안 분사 질문 받고 아마 나갈 수 있으면 진도를 나갈 거야. 관계사를. 녹화는 해놓을 테니까는 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우리 뭐했니? 당연히 여기 수요일까지 우리 뭐야? 설날 연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요일날 수업하고 토요일날은 원래 시간대로 수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방학이야. 선생님 그 눈수 때문에 24, 25 학원 방학 있고 그러면 언제 하겠어? 목요일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 남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관계 부서까지 끝장을 낼 거고 목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조금 남은 한 시간 동안에는 명사절 마지막 시간에는 명사절 좀 짚고 나서 끝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타임 한 타임이 사실은 원래 만약에 본 시간에 하게 된다면은 거의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는 것을 한 타임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공부량이 따라오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서 자습하는 양이 따라오지 않으면 평상시 학원 같았으면 일주일에서 2주 하는 분량이 단 1시간 반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염두를 해둬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3년 동안은 어쨌든 뭔가를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나가는 수업이지 관계대명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럼 이제 보자. 우리가 관계사를 총정리할 때 이 관계사를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고 한다면 자, 이런 문장을 보면 The book that Jason has written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 이런 문장을 만나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봐요? 제이슨이 썼던 책이 모든 관련된 이슈를 다 다룬다 이런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만날 때 또는 관계부사를 만날 때 우리가 일단 해석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얘가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 The book 하고 나서 관계대명사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시작이 됐어. 머릿속에서 제이슨이 쓴 책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어디서 끊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일단 가장 1차원적으로 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를 끊지 못하는 학생들은 뭐에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절 안에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계속 까먹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접속사가 있었으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and가 있었으면은 뭐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럼 또 동사가 필요했을 텐데 and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개의 서술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서술어가 몇 개 있어야 한 개 있는데 접속사가 없어. 그럼 여기서 동사랑 부딪혀 버리잖아요. 제이슨이 썼던, 제이슨이 다루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1차원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관계사는 일단 절을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절을 끊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절을 할 때 배웠던 거, 절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서술어가 서로 맞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한 개면 또 서술어가 기본적으로는 접속사가 없으면 서술어는 몇 개여야 된다?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한 개.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 머릿속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해석을 하는 거에서는 복잡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해석을 할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관계대명사가 시작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다른 이어질 수 없는 말이 나왔어.
꼭 동사가 아니더라도 이어질 수 없는, 더 이상 이 절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이런 두 번째 동사라든지 이런 게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이슨이 썼던 책은 다룬다. 모든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해석은 이렇게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이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만들 때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The house where you stayed last week has been bought by the woman.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집인데 네가 지난주에 머물렀던 집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where를 갖고 선생님이 이제 뭐 which랑 where랑 고르게 한다라든지 뭐 which랑 in which를 고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관계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사를 이용한 어법 문제에서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해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가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디서 끝나? 지금 has been이랑 부딪혀 버리죠. stay랑 has been이랑 같이 이 절 안에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이 절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구성 요소를 만나게 되면 끊어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은 된 거야. 그럼 네가 지난주에 머물렀던 그 집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를 대해서 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 밑줄 어법이라든지 빈칸 어법을 만들 때 거기서 틀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힘들어하냐면은 그 얘를 꾸며준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를 꾸미는 관계사절이 굉장히 길어.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데 한국 사람 특성상 자꾸 얘가 주어였다는 걸 요맘쯤 왔을 때 까먹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이 구매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갑자기 얘를 여기다가 자기가 대입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제이슨이 갑자기 커버한다고 해버린다든지 앞에 이 주어였던 즉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던 이 선행사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고 이 동사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것도 항상 독해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책인데 제이슨이 썼던 책 하면서 선행사를 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주어일 때 이런 기억 상실증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동사를 만나게 됐을 때 워낙 앞에 있는 말이 길다 보니까 뒤에 동사를 만나게 됐을 때 주어를 꾸미는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동사를 맞닥뜨렸을 때 주어가 뭐였지? 라는 기억 단기 상실에 빠진다. 그래서 항상 선행사를 기억하고 선행사인데 얘가 요거 하는 애인데 얘가 이거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동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끝냈어요. 해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다시. 자, 해석은 관계대명사절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인가?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여전히 기억되어 있어야 된다. 얘가 주절이잖아. 지금 the book cover가 이 문장의 주절이죠. The book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 이게 이 문장 전체에 뭐예요? 주절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내가 관계대명사로 얘를 꾸미게 했을 때 다시 주절의 주어가 기억이 나서 주절의 동사랑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어져야 돼. 해석을 할 때. 잘 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절 속에서 이 주어 서술어를 다시 잘 찾아내야 된다. 이게 독해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서서 문법적으로 과연 그러면 왜 관계사 문제에서 내가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왜 관계사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만들 때마다 나는 자꾸 엉뚱한 관계사 자리에다 관계부사를 고른다든지 관계부사에다가 관계대명사를 고른다든지 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가.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문법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관계사라는 말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관계사라고 해요.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접속사 기능을 하고 두 번째 무슨 기능이 있다?
대명사 또는 부사 기능을 해요. 이걸 그냥 외워서만 끝날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는 항상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특히 어법 문제를 풀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는 아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면 얘가 누구를 꾸미고 있고 그 꾸미는 선행사 다음에 또 뭐가 이어지고 있는가 주절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문법 어법 문제를 풀려면 이 두 번째 대명사 부사 기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접속사 기능일게요. 이 접속사 기능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관계사가 이끄는 절이 자, 예를 들어서 the book that Jason has written 하게 되면은 그 책인데 제이슨이 썼던 자, 이 관계 대명사 뭐예요? 대시죠. 이 대시 이끄는 절이 어디까지야? written까지지. 이 절은 무슨 절이냐면 형용사 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속절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하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종속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속절인데 우리 종속절 기억나니? 우리 종속절에 이번에 우리 방학특강 할 때 처음 할 때 배웠지? 종속절에 세 가지 절이 있다고 했어. 무슨 세 가지 절이 있었지? 그렇지. 또 그렇지. 이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또 부사절 세 개잖아. 절은 이 세 개 절밖에 없어. 알겠죠? 자, 종속절을 이끄는 명사절, 부사절 이끄는 게 누구였어? 종속 접속사잖아. 명사절, 종속 접속사, 부사절, 종속 접속사. 명사절, 종속 접속사에 누구 있었어? 가장 대표적인 that. 그다음에 또 뭐뭐인지 아닌지 뭐가 있어? if, whether. 그다음에 이거 말고 더 있긴 있는데 일단 종속 접속사는 이랬었지. 부사절 종속 접속사는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목적. so when, as, since, because. 그다음에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치? 형용사절을 이끄는 형용사절이라는 이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게 누구밖에 없어? 관계사밖에 없어. 형용사절은 누구밖에 못 만든다고? 관계사밖에 못 만들어. 자, 그래서 이 관계사도 이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종속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끈다 그래. 종속절을 만든다고 잘 표현 안 하고 있냐면 이게 영어로 이게 인듀스거든. 이끌어낸다는 말이 유도한다는 인듀스를 써. 그 문법 책에서 영어 문법 책에서 형용사절을 유도해내, 이끌어내. 자, 이렇게 이 대시 Jason has written이라는 절을 이끌어내서 이게 어떤 절이 되게 만든다고? 무슨 절이 되게 만든다고요? 형용사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굴 꾸며요? 주절 속에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데 주절 속에 얘가 꾸미는 이 명사를 앞에 있다 그래서 무슨 사라 그래요? 써놔야지. 알고 있잖아. 무슨 사라 그래? 선행사 앞에. preceding 앞에 있다고. preceding noun이라고 그래. 선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며 얘가 꾸미는 명사는 얘 뒤에 있어? 얘 앞에 있어? 자, 이 형용사절이 이끄는 명사는 이 형용사절 앞에 있어? 뒤에 있어? 항상 앞에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꾸미는 거지. 후치수식이야. 뒤에서 꾸미면서 얘가 꾸미는 명사는 항상 바로 얘 어디 있다?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나 수능 지문에서 좀 어려워지면은 이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사이에 전치사구라든지 아니면은 분사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절대 얘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우리 분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저번에 또 얘기했지. 영어는 꾸미는 명사가 있는데 이 뒤에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굉장히 길어지면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지면 앞에서 꾸민다 그랬어? 뒤에서 꾸민다 그랬어? 뒤에야. 뒤 항상. 영어는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길어지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꾸미질 않고 어디서 꾸며? 뒤에서 뭐뭐하는 뭐뭐하는 뭐뭐 뒤에서 꾸민다고. 이게 한국어랑 또 일본어랑 한국어 같은 언어랑 이 영어권에 있는 영어나 유럽 언어와의 절대적인 차이야. 특히 영어는 절대 명사를
그 수식어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가 길어지면 절대 명사를 앞에서 꾸미지를 않아요. 뒤에서 꾸며. 뒤에서. 당연히 관계대명사도 이 절이잖아. 수식어가 짧아요, 길어요? 길잖아. 그럼 명사 어디서 꾸며야 돼? 뒤에서 꾸미는 거야. 자, 어쨌든 이 꾸밈을 받는 이 명사를 우리는 무슨 사라고 부른다? 선행사. 선행사. 근데 선행사는 주절에 있어, 종속절에 있어? 지금 주절에 있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다. The book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 이렇게 끊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that Jason has written은 수식어가 되고 수식어 중에서 무슨 수식어예요? 형이죠, 형. 형용사절이니까. 자, 이렇게 다시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무슨 절을 이끌어요? 형용사절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절 속의 명사를 뭐예요? 수식하는 거죠. 근데 왜 접속이라 그래? 접속은 돼 있잖아. 지금 주절이랑 접속은 돼 있죠? 이 종속절이 끝이 그 접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야? 접속사 기능. 근데 종속 접속사 중에서 종속절 중에서 무슨 절을 이끈다? 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를 꾸민다라는 것은 이 접속사에서 오는 거예요.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에서 얘가 주절 속의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개념은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형용사절이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Jason has written. 그럼 제이슨이 이제 썼던 책 이렇게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뭐뭐 하는으로 끝나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동사를. 자, 그래서 대시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다. 왜?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이 절이 주절에 있는 뭐를 수식하니까? 더북을 수식하니까. 그래서 이게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의미예요.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자, 다시 이제는 관계 부사를 볼게. The house where you stayed last week has been bought by the woman. 자, 이 문장을 보자. 요 관계 여기서 관계사절은 어디 있어?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 Where you stayed last week.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네가 지난주에 머물렀던이 되는 건데 has been이랑 부딪히잖아. 여기서 어떻게 돼? 끊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절이 지금 주절에 있는 누굴 꾸며요? The house를 꾸미잖아. The house가 주어잖아. 그러면 이 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 이 형용사절을 이끌어낸 게 누구야? 관계부사 where절. 자, 그래서 결국엔 주절이랑 종속절이랑 접속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꾸미는 걸로 접속은 됐는데 이렇게 꾸미는 걸로 접속이 됐지. 그래서 where가 관계부사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접속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야. 됐나요? 이거 왜 번호가 왜 들어가 있지? 이거 이렇게 오타야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그래서 네가 지난주에 머물렀던 집이 어떻게 됐대? 구매가 됐대. 누구에 의해서? 그 여자에 의해서. 자, 이게 동사 서술어죠. 주절의 서술어. 그다음에 주절의 행위자,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게 일단 제일 쉽다.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 관계사가 이 형용사절을 만들어내서 이 형용사절로 하여금 주절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게 만들어 주는 게 접속사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where가 이거 뭐가 빠졌지? 쏘리. where가 만드는 where 형용사절이 뭐가 잘려져 버렸구나. 형용사절이 누구를 수식해요? 더북을 수식하는 거죠. where가 수식한다기보다 where 전체가 만드는 뭐 형용사절 이 누굴 수식하는 거야? 더북을 수식하는 거죠. 더북도 아니잖아 지금. 이거 뭐가 편집이 잘못되네. 더 하우스를 수식하는 거죠? 네, 쏘리. 내가 이렇게 뭔가 타이핑을 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 더 하우스를 수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접속사 기능 다시 마무리. 관계 대명사건, 관계 부사건 얘네가 왜 접속사 기능을 한다고 뭐뭐 하는으로 만들어내면서 얘네 바로 앞에 있는 주절에 있는 뭐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을 만들어내요? 형용사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접속사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접속사 기능은 해석할 때 많이 필요해. 해석할 때. 해석하려면 이 정도만 알면 끝난 거야. 해석하려고 하면. 여기서 주안점은 뭐야? 어디서 끊어지는지 관계사절이. 그다음에 관계사가 끊어진 이 선행사를 계속 기억을 해라. 해석을 위해서. 관계사가 꾸미는 선행사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관계사절 밖에 있는 종속절에 있는 그 주절에 종속절 밖에 있는 주절의 요소랑 얘가 꾸며준 선행사를 다시 연결시키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네가 막 구매되었다, 막 네가 뭐 이상한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이 선행사를 다시 주절이랑 연결시키는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해석 면에서는. 자, 그래서 접속사 기능을 하는 이 얘기는 끝났어요. 접속사 기능을 한다. 형용사절을 이끌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이게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게 관계사구나. 이제 얘기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문법 문제에서는 얘가 중요해. 얘가 굉장히 중요해. 자, 보자.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자, 형용사절 안에서 주절이 아니야. 주절이 아니라 어느 절 안에서 형용사절 안에서 반드시 누구를 대신하게 돼 있냐면 선행사를 대신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야만 어법에 맞는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관계 대명사가 지절 안에서 반드시 누구를 대신해야 된다? 선행사를 대신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얘가 관계 대명사면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면 관계 부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막 주절에서 선행사를 대신합니다. 이러면 니네 진짜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처음에 다시 이 문장 아까 위에 문장 갖고 똑같은 문장이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아까처럼 그냥 접속사 the book 어떤 책 that Jason has written 여기까지 끊어줘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정확하게 된다. 그 책이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요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두 절로 나눠보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두 절로 주절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주절이랑 관계대명사가 들어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절을 끊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문장으로. 자, 그래서 주절을 이렇게 빼보면 that Jason has written이 빠지니까는 the book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가 주절이 되는 거지. 얘를 제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더북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을 밖으로 빼보면 두 개 문장으로 나눠보면 제이슨이 그 책을 썼다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절을 분해를 시켜보면 The book covers all the relevant issues라는 주절 하나랑 그 다음에 제이슨이 그 책을 썼다. 이 두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해석을 해봐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The book that Jason has written 제이슨이 쓴 책이 모든 관련된 이슈를 다 커버한다. 그럼 제이슨이 그 책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두 번째가 무슨 절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형용사절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로 나눠보면 제이슨은 그것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합칠 때에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합쳐볼 때에는 자, 이 책을 이제 꾸미는 거야. 더북을 꾸미는 거지. 뭐가 꾸며? 제이슨이 그 책을 썼다. 라는 게 그 책을 꾸미려고 하는 거야. 중간 단계에서. 자, 그럼 최종적으로는 그 책은 제이슨이 쓴 책.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관계대명사가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선행사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선행사를.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절만 보면은 제이슨이 썼다 뭐를 그 책을 썼다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누굴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더 북을 반드시 대신해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문법적인 구조상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반드시 누구를 대신해야 돼?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이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만 관계대명사절을 옳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틀린 문장을 보자. 여기서 내신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The book but that Jason has written it. Jason has written it. 제이슨이 쓴 책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냥 간단하게 is good, 좋다. 뭐 이런 문장을 보자. 자, 보면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제라고 생각을 하게 돼. 얘가 얘를 꾸민다고 생각을 해보자. 제이슨은 그것을 썼다. 책. 제이슨이 쓴 책이라고 돼 있어. 제이슨이 쓴 책이야. 그러면은 that은 반드시 누굴 대신한다고?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려면 1차적으로 뭐가 되어야겠니? 1차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관계대명사절이 끊어져야 돼. 그래서 반드시 관계대명사절을 끊어내야 되는데, 자, 관계대명사절을 끊어냈으면 이제 이 관계대명사절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되잖아.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내신에서 더 북을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더 북을 반드시 어디다 넣어봐야 돼? 이 관계대명사에 넣어봐야 돼. 넣어봐야 돼. 그럼 얘가 더 북이야. 아니면 이렇게 두 문장으로 쪼개 보든지. 진짜 어려운 내신 문장은 나도 이렇게 쪼개봐. 분리시켜 본다고. 자, 그럼 더북을 넣었어. 얘가 더북이야. 자, 왜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무슨 사라고 부르는 거야?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주절에서 대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절 안에서 대신한다고요?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누구를 대신해?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야. 얘가 더북이야. 더북이라는 이 안에 들어왔어. 제이슨은 그것을 썼다. 그 책. 자, 이 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주목보야. 주목보야. 그러면 얘가 더북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주어 역할을 하거나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주어 목적어가 어떻게 돼 있어? 꽉 차 있지. 그러면 더북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 없어?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돼? 말이 돼? 이 it이 더북이란 말이야. it이 더북이야. 더북이 또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수정하라는, 예를 들어서 밑줄 그어놓고 우리 북고 같은 데서 밑줄 그어놓고 선생님이 심지어 서술형에서 이거를 고쳐라라는 문제도 나오거든. 뭐 광희는 잘 이번에 1학년 애들 나왔었어. 2학년이 나왔었나? 그치, 기말 때 나왔었어. 맞아, 2학년 때 기말에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그럼 뭘 빼야 되는 거야? it을 빼야 돼. 왜? 지금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말고 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얘를 제거해야 되고, 얘를 대신하는 게 누군데? it을 대신하는 게 누군데? 대시야. 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석은 또 그냥 우리처럼 제이슨이 쓴 책 이럴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문법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두 개의 절로 쪼개 보든지, 그게 아니면 제일 쉬운 거는 요 관계대명사 아니라 누굴 집어넣어봐라고? 선행사를 집어넣어봐. 선행사를 집어넣으면 왜 집어넣어야 돼? 관계대명사가 누굴 대신하니까? 선행사를 대신하니까. 관계대명사는 누굴 대신하니까? 선행사를. 어디 안에서? 관계사절 안에서. 그렇지, 형용사절 안에서. 주절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관계사절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 선행사를 집어넣어 봤을 때 이 선행사가 들어올 뭐가 있어야 된다? 빈 자리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래 보면은 여기서 빈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뭐야?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칙을 기억합시다. 관계대명사를 넣고 싶다면, 자, 관계대명사는 항상 누구를 관계사절 안에서 대신해요? 선행사를 반드시 대신합니다. 반드시. 때문에 관계대명사절 안에는 선행사가 들어올 빈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 보자. The book that Jason has written. 요 문장을 보면, 제이슨이 쓴 책을 보면 지금 요 관계대명사절 안도 이렇게 구성조소가 다 분석이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제이슨. 동사가 뭐야? has written.
목적어가 뭐야? 더 북이라는 거지. 제이슨이 썼다. 제이슨이 쓴 책이니까는 제이슨이 썼어 뭐를? 그 책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제이슨이 그 책을 썼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야. 따로 쪼개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왔다 갔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은 둘이 잘 이렇게 쪼개지면서 둘이 나눠질 수가 있고, 관계대명사절 안에 선행사가 들어왔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서술형으로 이런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만들 때에도 조심해야 돼. 내가 선행사를 다시 쓰는 애들이 있어. 여기다 선행사를 다시 쓰는 애들이 있어. 또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누가 대신하니까? 관계대명사가. 됐죠? 자, 근데 이제 관계부사를 보자. 관계부사. 이거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자, 관계부사를 보자. The book where you stayed last week. 자, 집인데 네가 지난주에 머문 집이 팔렸어. 이 문장을 봅시다. 자, 두 문장으로 쪼개볼게. 주절, 그 집이 팔렸다. 누구한테? 그 여자에게 팔렸어. 그 여자한테 구매됐어. 그 다음에 where you stayed last week을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 네가 머물렀는데 그 집에 머물렀어. 언제? 지난주에.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난주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보자. 더 하우스가 지금 앞뒤를 관계를 살펴보자. 앞에 더 하우스가 여기 있고 이 집을 꾸미는 이 문장에서는 더 하우스가 그냥 더 하우스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 in the house잖아. 그냥 더 하우스가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어떻게 돼 있어요? 명사로 쓰이고 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더 하우스가 이 덩어리가 무슨 구가 되는 거야? 부사구로 쓰이고 있다. 부사구.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하우스를 요 you stayed in the house가 꾸미게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집이야. 그 집인데 너는 머물렀어? 어디에 머물렀어? 그 집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얘를 갖고 꾸미려고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선행사 더 하우스가 지금 우리가 꾸며야 되는 형용사절 안에서는 전치사구로 쓰이고 있다. 부사구로 쓰이고 있어. 부사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집인데 where를 써서, 관계부사 where를 써서 네가 지난주에 머물렀던 뭐가 되는 거야?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왜 위치 대시 아니라 왜 우리 관계 부사를 써야 되냐면, 관계 부사는 누구를 대신해?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야. 자, 관계 부사는 그리고 반드시 누구를 대신해야 되냐면 그냥 대명사를 대신할 수 없어. 그냥 명사를 대신할 수는 없고 반드시 누구랑 누구까지?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를 대신하는 부사구야. 관계 대명사는 뭐였어? 대명사 역할을 했어.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했어. 관계사절 안에서. 반면에 관계부사는 그냥 대명사 역할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를 대신하는 부사구야. 부사구. in the house이기 때문에 위치를 쓰면 안 되고 누굴 써야 돼? where. 자, 반대로 위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여기다가 where를 쓰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where를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한테는 더 북이 여기 들어왔을 때 목적어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 자리로.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제이슨이 쓴 책이니까는 이게 관계 대명사를 지금 더 북 다음에는 이 더 북을 목적어 역할, 즉 명사 역할을 해줘야 돼. 관계사가 필요해. 그러면 목적어 역할, 즉 명사 역할을 하게 해줄 관계사는 관계 부사가 아니고 누구야? 관계 대명사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이 빈칸에 대체 무엇을 넣어야 될지 생각할 때는 이 관계사절 다음에 선행사가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선행사가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명사로서 주어나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사구로 들어와야 되는가? 선행사가 이렇게 부사구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관계 부사. 아니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쓰든지. 부사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는 관계 대명사 자체만으로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네. 반대로 우리가 관계 사절 안에 지금 명사가 비어 있어. 관계 대명사를 빼면 관계사 자리를 빼면 명사가 비어 있어.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명사로 들어와야 돼. 주어든지 목적으로 들어와야 돼.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종합을 해보자. 자,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선행사를 대신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 대명사 역할을 해. 대명사. 선행사를 대신하는 건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네?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를 대신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 그럼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대신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부사.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아니면 문장을 만들 때에는 내가 어떤 딱 선행사를 만들어 딱 찍었어. 그 다음에 얘를 꾸미는 절을 만들 때 이 선행사 다음에 이 관계사절 안에 지금 선행사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선행사가 명사로 들어와야 되는가? 아니면 부사구로 들어와야 되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이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가 될지 관계 부사가 될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예문을 이어서 이런 예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관계 대명사로 넘어가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똑같이 더 하우스야. 더 하우스. 더 하우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빈칸을 줬어. 더 하우스.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인 것 같아? 일단 관계사를 안 봐도 무슨 말인 것 같아? The house you bought last year was destroyed. 작년에 구매한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부서졌다. 자, 나한테 이제 문제가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라고 왔어. 그러면 관계사절은 일단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것 같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왜? was가 더 이상 이 절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 관계사 여기서 끝났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생각을 해봤을 때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더 하우스라고 무조건 where를 넣어서 망한다는 거지. 더 하우스니까 외워요 이래서 망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배운 원칙을 선행사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요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이 문장 안에. 그럼 집이 들어왔어. You bought last year. 자, 선행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목적어 역할을 해야지. 왜? 자, 네가 산 집이니까 심지어 너는 그 집을 샀다. 너는 자, 네가 산 집이라는 말을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 문장을 나눠 보면, 네가 그 집을 산 거잖아. You bought house라는 게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잖아요. 어려우면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 You bought house.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네가 그 집을 샀다. 네가 산 집이니까 네가 그 집을 샀다.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더 house가 by에 뭐로 쓰이고 있다?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석을 통해서. 두 번째는 네가 산 집에서 자, by가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by가 3형식이야. 자, 모든 절은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 접속사든 관계사를 다 포함했을 때는 완전절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자, you bought 다음에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럼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가 돼야 관계 대명사까지 이 포함한 이 관계 대명사 절 전체가 완전한 정상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절이 될 수 있지. 여기에 무슨 격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목적격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 부사를 써야 돼?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관계 대명사를 써서 대신한 위치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 문제로 시험을 냈을 때 우리가 뭐가 들어와야 될지, 관계 대명사가 관계 부사가 들어와야 될지 굉장히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선행사가 이 관계사절 안에서 해석을 해볼 때나 분석을 해봤을 때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는가를 통해서
관계 대명사가 올지 관계 부사가 올지를 우리는 판단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두 문장을 나눠서 써보면 더 답이 되는데, 자, 왜 내가 문장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 서술어가 몇 형식인지를 모르면, 이건 지금 굉장히 쉬운 동사니까 그런데 뭐가 비었는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지금 이 서술어가 몇 형식인지 분간이 안 되면 뒤에 뭐가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예문.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문법 특강의 시작이 뭐였던 거야? 단어 구절 그 다음에 뭐였던 거야? 형식이었다는 거지. 형식은 절대적이라니까 얘들아. 나중에 저걸 알아. 그래서 뭐 이제 다시 정리해주겠지만,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가 주목보니까 관계대명사를 빼면 불완전절입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몰라서 틀려. 왜? 형식을 모르니까. 형식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런 문장을 보자. The issue matters is how to deal with it.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거지.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풀 수가 없는 거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자,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이다 라는 문장이야.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즉 결국에는 이 관계사 절이 맞냐 틀리냐 이 문제야.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여러분은 메타라는 동사를 몇 형식인지 대체,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거든. 알겠어? 형식이 안 되면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다 알아도. 그러니까 형식이 모든 거의 베이스야. 수동태, 분사, 모든 거의 베이스야. 자, 메타는 중요하다라는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야. 그냥 중요하다야. 중요한 문제라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이슈를 넣어봐. 자, 우리 1형식 동사는 뭐랑 뭐만 있으면 끝장을 낼 수가 있어? 주어 동사. 그럼 완전절이잖아. 그치? 더 이슈를 넣어봐. 그럼 더 이슈가 주어 역할을 하면, 자, 중요한 문제. 그 문제는 뭐하다? 중요하다. 나눠지지. 그러면 이건 완전절인 거야. 이슈까지 넣었으면 완전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반대로 the issue matters, 그 다음에 엉뚱한, 또 matters, 엉뚱한 it을 집어넣는다든지. 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야. 주격 관계되면서 될 것 같은데요? matter에 뭐가 올 수가 없어? 목적어가 못 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는 문장이야? 안 되는 문장이야? 안 되는 문장인 거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다가 issue, 중요한 issue, the issue that it matters. 자, 이걸 되게 많이 틀려. The issue that it matters is how to deal with it. 뭐 중요한 문제는 네, 됐습니다. 되게 뭐가 개뿔이돼. 자, 주어 동사까지 다 있어 버리잖아 지금. 그치? 그럼 더 이슈가 들어왔을 때, 대세다 집어넣어 봤을 때 이 더 이슈가 들어왔어. 지금 지가 일을 하려고 들어왔어. 내가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일하려고 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메타가 몇 형식이니까. 그럼 이슈는 올 자리를 잃어버렸거든.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명사를 실직자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뭐로 만들면 안 된다고? 실직자로 만들면 안 돼. 역할을 줘야 돼. 선행사한테 역할을 줘야 돼.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한테 뭘 줘야 된다고? 역할을 줘야 돼. 주어 역할을 주든지 목적어 역할을 줘야 돼. 이건 얘 일자리를 뺏은 거잖아.
알겠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동사들의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석도 되는 거고, 그래야 대체 관계대명사 와서 이게 뭐 완전절인지 불완전인지 뭐가 된다. 아니면 그걸 모르면 결국에는 너는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네가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이제 50대 50, 그리고 심지어 그게 조합이 돼버리면은 25%, 20%로 딱 떨어져 버린다는, 밑으로 하강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로 다시 넘어가 보자.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끝낸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 넘어가기 전에, 자,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건 접속사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종속절, 형용사절을 이끌어낸다. 이게 접속사 기능이다. 해석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장땡이다. 해석할 때는, 독해를 할 때는 대체 어디서 관계사절이 시작을 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다음에 얘가 꾸며주는 선행사가 주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라. 다시 해석을 할 때는 얘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얘가 꾸미는 선행사까지 알았어. 근데 이 선행사를 다시 처리를 못한다. 주절이 길어지면. 그래서 해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알겠죠? 내가 써놓지 않지만 다시 첫 번째 원칙,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라. 두 번째, 관계사절이 꾸며주는 선행사를 다시 주절과 어떻게 시켜라? 연결을 시키는 해석을 해라. 얘만 뭐 제이슨이 쓴 책,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제이슨이 쓴 책,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그놈의 그 직독측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직독측해 목표는 끊어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자는 건데, 책, 제이슨이 쓴 책, 다룬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냥 다 끊어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제이슨이 다룬대.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카바랑 이어지는 거잖아. 제이슨이 카바랑 이어지니, 이 책이 카바랑 이어지니. 그렇게 제대로 선행사랑 주절이랑 연결을 올바르게 시켜라는 이야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직독직해를, 나도 직독직해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직독직해를 있잖아, 이상하게 다 막 무슨 사시미 회 자르듯이 다 잘라놔가지고는 나중에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덩어리를, 청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막 그냥 진짜 분해만 다 시켜놓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안 돼. 그런 직독직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 문제의 핵심은,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본인 값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관계사절 안에서 대명사 또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주절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관계사절 안에서. 그래서 이 역할은 항상 선행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선행사를 대신해서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면,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구나. 선행사를 대신해서 얘가 부사고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누굴 써야 돼?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그러면 내가 쓰고 싶으면은 선행사가 요 안에 들어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행사가 이 관계대명사로 변신을 해가지고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빈자리가 관계대명사절 안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네, 넘어가자. 이제 관계대명사로. 자, 관계대명사는 먼저,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 항상 명심해요. 자, 근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대명사가 결국 선행사 대신이지. 자, 선행사를 대신한다고 할 때는 원래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뭐 할 수 있어? 주목보잖아. 명사 대명사 항상 뭐? 주목보. 근데 보격이라는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느냐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의 관계대명사가 이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은 우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이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하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목적격.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거는 이 3번이야, 3번. 자, 관계사절 안에서 얘가 뜬금없이 명사는 주목보잖아요, 주목보잖아요. 맞지.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관계형용사라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가르치진 않아. 중학교, 고등학교 어법에서 관계형용사라고 그러는 건데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 안에서 뭐뭐의라는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를 이어받아서 선행사의가 되는 거야. 선행사의. 여기서 보면 그 소년의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 이거를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같이 껴놓은 거야. 관계대명사에다가. 그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한 놈밖에 없어. 누구야? who's야. who's.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 주격부터 볼게요. 소유격을 많이 틀려. 소유격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지. 자, 소유격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보자. The boy who plays soccer is my brother. 자, 관계사절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자, 먼저 접속사 기능으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who부터 어디까지? soccer까지. 왜? 이지가 들어오면은 이 절이 무너져. 그렇지? 자, 그러면은 축구를 하는 소년이 만들어졌어. 자, 여전히 똑같아. 선행사를 수식하는 무슨 절을 만들고 있어? 형용사절을 만들고 있다.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대명사 기능을 살펴봐야지. 자, 더 보이를 어떻게 해봐야 돼? 넣어봐야 돼. 자, 그러면 후가 관계사절 안에서 누구를 대신합니까? 내가 써놨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 더 보이. 주어라고 무조건 가지마. 정확하게 관계사절 안에서 선행사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여기다 후가 이퀄 누구야 지금? 써놔. 후가 이퀄 누구야? 더 보이 분석을 해야지. 내가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봐. 더 보이를 집어넣어봐. 자, 그러면 해석을 해도 축구를 하는 소년이다. 두 문장을 나누지. 축구를 하는 소년이니까 이 소년이 뭐한다? 축구를 한다. 그럼 얘가 지금 후가 이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구나. 주어는 우리 소심하게 이 종속절 안에 주어는 S- 소문자 S-.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place V-. 사크가 뭐야? O-. 그럼 주절의 주어는 누구? 대문자로 the boy.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뭐? is. my brother는 뭐야? 주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뭐가 돼야 돼? 분석이 돼야 돼. 예, 이게 갑자기. 예, 감사합니다. 대선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분석이 돼야 돼. 이거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야. 문법 문제를 맞추려면 문장이 항상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써놨어. 후는 관계사절 안에서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 더보이를 대신하는데 하는 역할은 뭐야? 플레이의 뭐야? 주어.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써봐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호를 써서 분석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 자기가 이해가 되면. 자, 그럼 2번 보자. 두 번도. 오케이.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사절 안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또 분석을 해봤을 때, 선행사를 대신해 봤을 때, 항상 선행사를 대신해 봤을 때, 그 선행사가 무슨 역할을 할 때? 선행사가 선행사를 대신해서 넣어봤을 때, 요 선행사가, 더 보이가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 주어 역할을 할 때, 이 관계대명사를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항상 선행사를 넣어봐란 말이에요. 그럼 두 문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되는 게 뭐야? 더 보이 플레이스 사커. 두 문장 나눠지잖아. 소년이 축구를 한다. 그치? 그러면 그 소년, 이게 선행사니까. 후는 선행사니까. 후는 이퀄 선행사니까. 결국 더 보이. 선행사. 즉, 관계대명사가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 그놈 이놈은 무슨 격이네? 주격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제 그거는 설명 안 할게. 관계대명사가 꾸미는 게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 다음에 that은 둘 다. 이 정도는 다 기본값이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밑에 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분석을 해봐. 다음 문장도. 자, 일단 해석을 해봐야죠. 해석하고 분석을 하세요. 해석을 안 하면 분석이 안 돼요.
자, 내 친구는 소녀를 안다. 어떤 소녀야? 나한테 전화했다. 자, 관계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Who called me. 이건 뭐 쉽지. 뒤에 있는 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제일 쉬워하는 게 관계대명사절이 꾸미는 선행사가 문장 맨 마지막에 있어. 그래가지고 관계대명사도 문장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을 무조건 문장 맨 뒤로 보내려는 애들이 있어. 서술형을 만들면. 그게 아니죠. 관계대명사절은 어디 다음에 와야 돼요? 선행사 다음이야. 선행사가 결정하는 거야. 얘의 위치를. 그러니까 선행사가 문장 맨 앞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 뒤니까 관계대명사도 문장 맨 앞으로 가겠지. 선행사가 문장 중간에 있으면 관계대명사절도 어디 있겠어? 문장 중간에. 왜? 선행사 다음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누굴 따라다니는 거다? 선행사를 따라다니는 거야. 알겠죠? 자, 내 친구는 알아, 소녀를. 그러면은 여기서 자, 주절은 어떻게 돼? 주절의 주어는 누구야? 대문자 주어 누구야? My friend. 대문자 동사는 knows. 너거는 뭐야? 목적어. 그럼 주절에 있는 더거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 자, 이제 관계대명사절만 생각해보면 더거를 후가 대신하게 돼 있어. 후가 이퀄 누구? 더거리야. 그러면 그 소녀가 나한테 전화한다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가 누구야? 더걸, 후지.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 후는 무슨 격이야? 주격. 자, 밑에 또 문장 또 해보자. I need a car which can hold more than 4 people. 해석을 해볼까? 이 hold는 뜻이 뭐냐면 수용하다는 뜻이 있어. 수용하다, hold. 붙잡다는 뜻이 아니야. 나는 차가 필요해. 어떤 차죠? 4명 이상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위치부터 맨 마지막까지. 자, 그러면 주절의 주어 뭐야? I, 동사, need, a car, 목적어. 관계대명사절이 위치는 누구야? A car. 딱 봐도 이 자동차가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자동차가 수용할 수 있구나. 이거는 여러분 이제 좀 주격 관계대명사가 제일 쉽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뻔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없어. 그 다음에 동사가 튀쳐나오면은 이놈이 주어인 거지. 얘 다음에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어가 누구란 얘기야? 이놈이란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자동차가 붙을 수 있죠. 누구를? 4명 이상을. 목적어가 뭐야? more than 4 people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종합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원리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관계대명사절을 따로 딱 떼서 보면은 이 문장을 보자. 예를 들어서 The boy who plays soccer is my brother. 다시 한번 얘기할게. 주어를 관계대명사절이 꾸밀 때 제일 힘들어해. 왜? 못 끊어. 그 다음에 동사가 왔을 때쯤에 주어가 누구인지 까먹어. 제일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초반에 너희가 중학교 때 교과서 같은 데서 처음에 관계대명사 주격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쉽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유형에 많이 익숙해져요. 이거는 훨씬 길어질 거고 고등학교 문장 여러분들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하튼 관계대명사절을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뺀 상태에서는 플레이스 사커만 남지.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래?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잖아. 그러면 얘를 소거했을 때 무슨 절인 거야?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전체를 보면 얘까지 포함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전체를 포함해 버리면은 이 절은 정상적인 완전절이야. 후까지 포함시키면 완전절이라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를 소거해 보면 나머지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무슨 절이 오게 되는 거야? 불완전절이 오게 되는 거지. 주어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 관계 대명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절이면 관계 대명사야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원리도 모르고 이 과정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는 불완전절 이렇게 오면은
중학교 때 내신은 90점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떡락을 한다는 거야. 그걸로 안 통하거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는 거야. 요령을 알지 말고. 알겠죠?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똑같아 이제. 자,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이끈다 똑같아. 근데 얘가 관계사절 안에서 이번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선행사를 대신해가지고 선행사를 대신하는 건 똑같은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항상 선행사 대신한다는 거 생각해. 선행사가 항상 대신한다. 기본값이야. 선행사를 집어넣어봐야 돼.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 배웠던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지. 생략. 이거는 항상 기본값, 항상 명심. 근데 얘는 생략 가능.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우리 마지막 항목에서 설명을 할 거야. 관계대명사에서. 그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준 유인물에는 관계부사는 아직 안 나왔어. 관계부사는 토요일 날 배부를 하든지 토요일 날 못 온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게 배부가 될 텐데, 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크게 목적어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어죠. 동사의 목적. 그런데 누구의 목적어일 때도 있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난이도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난이도가 한 단계가 또 위에 올라가 버려. 자, 일단 밑에 예문을 봅시다. The book that I bought is interesting. 자, 분석 시작해보자. 자, 책인데, 자, 관계사절 시작했어. 해석을 해보자. 어디서 끝나야 돼? 못해서 끝나야지. 이지가 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산 책은 재밌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접속사 역할로는 했어요. 해석을 접속사 역할 끝냈어.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자. 더북을 집어넣어보자. 자, 더북을 집어넣어야만 하는 이유는 대시 이퀄 누구니까? 더북이거든. 이 안에서는. 자, 그럼 내가 샀다. 뭐를? 그 책이 되는 거지. 내가 그 책을 샀다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있는데 왜 맨 앞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영어잖아. 영어는 관계대명사가 주어가 목적어 먼저 튀쳐나오고 뒤에 얘 빠진 나머지 애들이 오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목적어야. 내가 샀다. 뭘 샀어? 그 책을 샀다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책을 샀다. I bought the book. 두 개로 나누면. 이해됐어요? 네, 두 개로 나눠봐. 내가 산 책이야. 먼저 해석을 통해 나누면 내가 산 책이다. 그럼 내가 그 책을 샀네? 그럼 그 책이 뭐야? I bought의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보자. 요 문장 보면 주어 동사. 나는 샀다. 주어 동사가 있는데 by가 몇 형식이야? 3형식 by지. 근데 뭐가 없어? 목적어 없어. 그 목적어가 누구다? 더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목적어, 주어, 동사, O-, S-, V-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석에. 나머지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세요. 해석하고 분석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좀 이렇게 똑같이 다 끊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당연히 사람 꾸미면 who, 물건 꾸미면 which, 둘 다 꾸밀 수 있는 거 that.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나머지는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밑에 보면요, My uncle is the man who you met yesterday에서, 자, 이 괄호 안에 whom이 있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려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는 who 말고 누굴 쓸 수 있어요? whom도 쓸 수 있죠. whom. 그렇죠?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주격, 보어, 주격 보어를 꾸미는데 네가 어제 만난 그 남자, 네가 그 남자를 만난 거잖아. who가 뭐야? 더맨이잖아. 네가 그 남자를 만난 거잖아. 그럼 더맨이 하는 역할은 관계사절 안에서 더맨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다음에 the movie that we watched last night was inspiring.
관계사절이 시작을 했어. 영화야 어떤 영화인 것 같다. 어떠한 영화야. 이제 머릿속에서 벌써 어떠한 영화로 어디 기대하고 있어야 돼. 아 어떤 영화구나. 어떤 영화야. 어디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어디서 끝나? Last night에서 끝나지. was가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봤던 영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동사가 뭐죠? 자 이렇게 길어지면 항상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 문제에 항상 직격으로 나와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좋아해. 인스파이어는 건 뭐지? 주격보 영감을 줬다.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관계사절을 하는 분석을 하면 대시 뭐예요? 더 무비. 우리가 어제 본 영화 나눠보면 우리가 그 영화를 어제 봤다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제 그 영화를 봤다잖아. 그러면은 더 무비는 주어야 목적어야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어죠. 주어는 위잖아. 우리가 봤다. 와치가 3형식이고 그래서 더 무비가 뭐야? 목적어인 거죠. 레스트 나잇이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어. 레스트 나잇은 무슨 어지? 이게 목적어야? 이거 뭐야? 레스트 나잇은? 이 안에서? 수식어지. 부사야 부사. 우리가 어젯밤을 봤다가 아니잖아. 우리가 어젯밤에 본 영화잖아. 동사 뒤에 있다고 목적어가 아니라고. 동사 뒤에 있다고 주격보어가 아니라고. 부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품사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사구잖아.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이스파니올 됐어요. 자, 나머지 여러분 해보시고 자 2분만 쉬었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자 아까 전치사의 목적인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이것도 너희 집에서 분석을 해와봐.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는데 The project which I am in charge of has a significant meaning. 좀 길어졌지? 약간 길어졌어. 이제 한 고1 정도의 문장이다 생각을 해보면 해봐야 돼. 자 관계대명사가 어디서 끝나야 돼? 응? 어디서 끝나야 돼? 오브에서 끝나야 돼. 자 이거는 수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 in charge of는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 뜻이야. in charge of. 여기서 끝나야 돼. has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어가 뭐야? The project. 동사가 뭐야? has. A significant meaning이 뭐야? 목적어. 주절 끝났어. 자 관계사절 분석해보자. 프로젝트 집어넣어. 왼쪽 프로젝트 들어왔어. 이제 프로젝트가 올 빈자리를 찾아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두 문장으로 나눠.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머릿속에서 두 문장으로 나눠봐. 그럼 뭐야? 내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가 되지.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머릿속에서도 잘 안 떠올라. 말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어법 문제를 풀 때 해석할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해석은 스피디야. 그냥 쭉 이해했으면 되지. 어법 문제를 풀 때 난 다 그래도 모르겠어. 두 문장을 쭉 해라 그랬지. 그러면 I am in charge of 근데 뭐가 되는 거야? 더 프로젝트가 되지. 문장이 길면 나눠. 그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풀려면. 더 프로젝트가 여기 오네. 그럼 더 프로젝트가 누구의 목적어죠? 전치사구. in charge of의 뭐야? 목적어인 거야. 전치사구에. 이 전치사구에. 전치사구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 전치사구에 이게 전치사구고 전치사구의 뭐예요 지금? 전치사구의 목적어라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치는 무슨 격이 되는 거야? 목적격인 거예요. 누구의 목적어라서?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자,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그 다음에 in charge of는 전치사구.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전치사구의 뭐예요? 목적어죠, 위치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나중에 이제 이게 능숙해지면은 사실 우리는 이거를 구동사라고 그래요. 이게 한 방에 그냥 be in charge of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를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가 마치 타동사처럼 돼. 뭐뭐를 담당하고 있다. 마치 타동사처럼. 그럼 얘의 목적어라도 얘의 목적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이 좀 수준이 높아지면 이렇게 가면 되고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의 목적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전치사구의 목적어로도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 뭐예요? 뭔 격인가요? 막 목적격이라고. 전치사구의 뭐? 목적격이라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야. The company which he works for. 자, 컴퍼니인데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 이거 for가 없으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쓴다고 하더니. The company which he works 쓰고 있어. 안 돼. 왜 안 되지? 이 동사를 봐라. work는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야. 일형식. 일한다,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그럼 그가 일한다. 완전 절이잖아. 관계대명사가 지금 쓰일 수가 없는 게 컴퍼니를 집어넣었을 때 he work면 컴퍼니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사람이 일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두 문장을 나눠봐라. 네가 두 문장을 나눴을 때 he works company가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 for 없이. 두 문장을 의심되면 나눠봐라고. he works company가 된다 안 된다? 안 된잖아. 네가 형식을 모르면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뭐를 모르니까? 형식을 모르니까. 그 형식을 모르면 아무리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빠삭하게 알아봤자 도루묵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알겠니? 어? 그래서 for까지 있어야 회사인데 그 사람이 이 회사를 일하는구나. 그 사람이 한국말로는 그 사람이 위에서 일하는 회사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과 영어랑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work는 뭐뭐를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 없기 때문에 work 뭐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for까지 있어야. 그러니까 work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 work라는 영어라는 동사가 어디에서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국말로는 어디에서 일하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어디에서라는 뜻을 뭘 갖고 있어야 돼? for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한다. 그 사람이 일하는 뭐가 되는 거야? 회사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서술형을 만들 때 이 전치사를 빼뜨리는 애들이 있어. 반드시 넣어야 될 전치사를 빨먹는 애들이 있거든. 자, 북고 같은 경우에 빵점을 줍니다. 굉장히 잔인해. 북고나 북영어는 빵점을 줘. 감점도 없어. 광의고라 하더라도 이거를 출제하는 선생님은 이 for 하나 때문에 출제를 한 거야. 근데 네가 for를 안 쓰잖아? 거의 빵점 주겠지. 빵점 아니면 빵점에 가깝게. 뭐 very famous에서 famous에서 OS 이렇게 썼어. 에휴, 그런데 뭐 이거 앞에 잘 썼으니까 그래 뭐 얘는 잘한데 잠깐 실수했나 보다. 0.5점 감점, 뭐 1점 감점. 근데 for를 안 쓴다? 그냥 거의 빵점이란 말이야. 형식을 있는 건 형식도 모르고 있네. 아니 아직도 워크 1형식인지도 모르고 있어? 관계대명사에다가 집어넣는데 완전절에다가 지금 완전한 절 모든 게 있는 데다가 또 얘를 집어넣는다고? 회사 그는 일한다 회사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이고 녀석 하면서 빵점 준다고. 알겠어? 그래서 for까지 있어야 그 사람은 일하는데 어디서 일하는 거야?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지. 그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서 일한다 하기 때문에 그가 한국말로는 그가 일하는 회사인데 영어에서는 그가 위에서 일하는 회사 이렇게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확하게 원리를 지켜라. 관계대명사 쓰고 싶다면 관계대명사 넣었을 때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없으면 이놈은 일형식이기 때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틀린 문장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됐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하는 얘기 대명사와 대명사 부사 역할을 한다.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선행사가 들어올 주어든지 목적어도 동사의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라 뭐의 목적어도 있다? 그죠? 이 둘 중에 뭔가 그러니까 총 3개지. 주어가 없든지 아니면 동사의 목적어가 없든지 아니면 누구의 목적어가 없든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든지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싶으면 그럼 반드시 이 동사가 타동사든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싶으면 이 동사가 타동사든지 watch, 프레즈처럼 그게 아니면 이게 자동사라고 한다 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어줘야
우리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있다. 주격 말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려면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알겠니? 자, 근데 하나 더. 야, 나 오늘 원래 소유격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구나. 어떡하지? 소유격까지 못 가는구나.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자, this is the friend who I was talking about. 자, 이것은 친구인데 내가 얘기하던 친구야. 여기서도 보면은 the friend를 넣었을 때 두 문장 나눠봐요. the friend가 누구의 목적어죠? 그렇지. 물론 토크까지 있다만 결과적으로는 끝에 이 about에 the friend가 목적어라는 거.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주어, 그 다음에 이거를 동사로 보는데 이 동사의 핵심에 터크 뭐까지 있어? 이 안에 동사 플러스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왜? 터크는 몇 형식이지?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이 about 안 넣잖아? 몰라. 틀린지를 몰라. 선생님이 about 안 넣는데도 이 밑줄근 중에 틀린 걸 고르셔. 못 골라. 터크가 몇 형식이야? 1형식이야. 얘들아, 그냥 말하다 1형식이라고. 터크는 말하다야. 예단의 목적어가 원래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about까지 있어야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가 되잖아. 알겠니? 이번에 지금 이제 토요일날 지나면은 너희 또 그 휴가 우리 교수님 많이 쉴 텐데 형식 진짜 제대로 다시 안 내온 친구는 다시 외워라. 형식 1형식부터 다시. 알겠어? 그 다음에 자 보자. 어떡하면 되냐 이거. 소유격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소유격을 어떻게 할까? 오늘 끝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 사람. 자, 끝나고 지금 다른 스케줄이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20분만 좀 더해서 좀 위에 시끄러워져도 얘들아 소유격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우리 단어 우리 봐주신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간식을 특별히 주문했어. 그래서 간식 먹고 하도록 하자.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잠깐 쉬었다가 소유격까지 가자. 포인트들이 있다면 관계대명사에서 틀린다고 하면 다 여기서 틀리는 거고 대명사 부사 역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걸 알았는데도 어디서 그 서술어의 관계사절 안에 서술어의 형식을 몰라서 대체 이게 뭐가 비어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꽉 차 있는 건지를 알지를 못해서 틀린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형식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얘가 뒷받침이 되는 거지 형식의 보완이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소유격. 자, 이 소유격을 또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 소유격을. 자, 기본적으로 얘도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사절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지 않아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소유격 무슨 사? 이게 소유격 형용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너희 my, your, his, her 누구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야. 누구누구의. 그래서 선행사를 딱 넣어봤을 때 선행사의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자, 한번 예를 볼게. 밑에 예시를 보자. The boy whose father is a teacher is my friend.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여러분이 좀 힘들어할까봐요. 해석도 다 넣어놨어. 집에서 복습할 때 다시 해석도 다시 확실히 바라고. 그 해석을 저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일단은 관계사절이 어디부터 시작해? whose. 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teacher. 자, 그럼 보자. I인데 일단은 크게 I가 뭐야? 나의 친구야. 주절은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분석을 해볼게요. I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선행사가 더 모이가 들어왔어. 근데 어떤 의미를 갖게 돼? 소년의라는 의미를 갖게 돼. 누구 때문에? 후주 때문에.
그럼 뭐뭐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랑 이어지겠어? 또 명사랑 이어져.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라는 말을 만들게 되는 거야. 소년인데 걔 아버지가 누구야? 선생님인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인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 선생님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대명사절 안을 분석을 해보자. 관계대명사절 안을. 주어가 누구지? 그렇지. who's가 아니라 뭐야? whose? father야, father. 이걸 조심해야 돼. 얘는 뭐뭐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whose 자체는 절대 주격이나 목적격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자. The boy whose father, 그 다음에 동사가 뭐야? is. 주격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이 나의 친구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봐봐. 이거를 소년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역은 어디에도 없어. 이걸 한국말로 보여주면 사실 여기에 뭐가 선택되어 있는 거야? 자, 일단 보자. 한국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거든. 한국 사람은 아버지가 교사인 소년, 아버지가 교사인 소년 이렇게 만들거든. 자, 한국말과 영어의 다시 차이 중에 생각을 해보자. 한국말은 명사를 꾸미는 말은 항상 그 뒤에와 앞에와 우리는 이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영작을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영어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은 앞에 뒤에와 그 명사 뒤에 오고, 한국말은 명사를 꾸미는 말은 길건 짧은 건 항상 명사 어디에? 앞에 온다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영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버지가 교사인 소년이라는 말에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야? 소년의 아버지잖아. 의미적으로는. 그치? 우리는 표시를 해, 안 해? 근데 얘네는 하잖아, 후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영작하라고 줬잖아? 얘네가 어떻게 쓰냐면 후주를 그냥 후로 써버려. 뭐뭐 의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The boy who father is 이런다고. The boy who father is 이렇게 쓴다고. The boy who father.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소년의 아버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후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 who를 그냥 써버려. 이게 틀리다는 것도 몰라. The boy who father is a teacher. 이거는 우리 수능 29번 유형에서 잘 나오는 문제야. 관계대명사 밑줄 그어져 있을 때 되게 잘 조심해야 돼. 관계대명사 밑줄 딱 그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 그 소년을 집어넣어봐. 소년 아버지가 안 된다고. 소년 아버지가 안 된다고. 소년 아버지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 소년 아버지는 없어. 소년의 아버지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하고 나서 주의점을 가보자. 해석을 하고 나서 I met the boy whose father is a teacher. 위랑 똑같아. 난 소년을 만났어. 어떤 소년이야?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뭐? 선생님인 소년. 직역할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난 소년을 만났다. 아빠가 선생님인 소년 이래도 돼. 자꾸 그냥 뭐뭐의를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 그냥 독해를 하고 있을 때는. 하지만 독해를 할 때에도 정확하게 네가 포인트를 집어내려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야? 소년의 아버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보통 그게 습관화돼 있어서 소년, 걔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이렇게 가거든. 여기서도 너희가 뭘 못하느냐면, 자, 해석을 할 때도 소년인데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은 내 친구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소년, 아버지가 선생님이다 내 친구다? 또 무지성 직독측해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선생님이 내 친구래. 이런 얘기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행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선행사를 해석을 할 때 이놈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였어? 누구를 꾸미는 거였어? 더 보이잖아. 그럼 너는 여기까지 왔어도 머릿속에 누가 남아있어야 돼? 선행사가 남아있어야지. 알겠니? 이게 약간 얘네가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관계대명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약간 그게 사고화가 돼 있어서
일단 어떤 말이 나온 다음에 관계대명사에서 막 하고 있어도 약간 좀 자기들 머릿속에서 처음 이 관계대명사 앞에 쓰던 말을 좀 기억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 뭐 뉴스를 듣거나 뭐 해봐도 되게 많이 쓰거든? 근데 나중에 딱 이 동사가 나와도 2, 3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독해를 할 때 얘가 등장한 다음에 얘를 수식하는 말이 나와도 아 이게 뭐에 대한 거였지?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억이 아니면 최소한 표시라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독해할 때 표시라도 해놔야겠지. 그 다음에 아 이게 동사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보자. 나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나는 사실 뭐뭐이로 해석하는 게 나는 제일 편하고 지금까지도 약간 그게 이렇게 돼 있거든. 뭐뭐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그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근데 굳이 이걸 나는 여러분한테 해라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 이 선행사의 아버지가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소년 이렇게 연결이 다시 돼야 된다.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법 문제로 볼 때에는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반드시 이 명사가 오게 되는데 뭐뭐으로 여러분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자. I met the boy. 소년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선생님인 소년을 만났다. 자, 여기서도 더보이를 집어넣어보자. 더보이를 집어넣으면 그냥 소년이 아니라 소년의 아버지죠. 자, who를 쓸 수가 없어. 왜? 그냥 who를 써버리면은 지금 자 소년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더보이로 집어넣어버리면 who를 쓰게 되면 우리 관계대명사 who나 위치는 뭐뭐을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who나 위치 자체는 뭐뭐을한 뜻이 없어. who랑 위치는 아까 봤지만 주격이랑 목적격에만 쓰여. 그냥 who를 썼어. 그러면 소년이 들어왔어. 그 소년. 근데 문장을 보자. 아버지가 선생님. 주어 자리 있지. 보호 자리 있지. 소년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who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아 그 아버지 그 소년의 아버지가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who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whose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가 주격 목적격 못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위에서 써놨어요. 반드시 여기 밑줄 긋자. 자 굵은 글자로 했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명사. 근데 명사도 뭐가 없는 명사가 와야 돼? 관사가 없는 어나더가 없어야 돼. 어나더가 없어야 돼. 어나더가 없어야 돼. 자 이건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야. 뭐 예를 들어서 who를 썼어. 그러면은 뭐뭐을한 뜻인데 누구누구 을한 뜻인데 whose the bag 그의 가방. 그의 가방. 자 우리가 whose 대신에 his를 넣어보자. his the bag. 너희 영어 인생에서 his the bag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니? 없어. 이런 거 우리 쓰지를 않아요. 소유격 형용사랑 관사는 둘이 동시에 공존이 안 돼. 절대 안 돼. 어나, and, 더랑 소유격 형용사는 공존이 안 되는 애들이야. 알겠니? his the bag이란 말은 없어. 선생님 그의 그 가방 안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명사가 와야 돼요? 관사가 없는 명사가 와야 돼. 그냥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명사? 관사가 없는 명사. 자 그러면 밑에 또 보자. The girl whose bag is red is my sister. 자 관계사절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who부터 시작했어. 저 소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끝나야 돼? 어디 앞에서? 그치 레드에서 끝나지? 그럼 소녀인데 그 가방이 그 소녀의 가방이 빨간 그 소녀가 소녀인데 그 소녀의 가방이 빨간 소녀가 누구야? My sister. 주어가 뭐죠? The girl. 동사가 뭐야? is. 주격보가 my sister. 다음에 이 관계 대명사절을 보자. The girl. The girl을 집어넣었어. The girl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whose가 있으니까 그 소녀의 the girls로 쓰이는 거죠. 소녀의 또는 her 해도 되고. 됐나요? 네, 그 소녀의 가방이 빨간 거야. 그래서 그녀의 가방이 빨간 소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한국말로 그렇게 써주지 않아. 가방이 빨간 소녀 이렇게 하잖아. 하지만 너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나중에 이게 서술형을 만들 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술형 만들 때 영작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한국식 문장을 쓰지 영어식 문장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확 적절하게 영어식으로 바꿔야 돼. 가방이 누구의 가방이야? 이 소녀의 가방이잖아. 그럼 소녀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야? Whose bag is red가 되는 거야. Who bag red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Whose bag. 그녀의 가방이 빨간 소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가방이 빨간이 누굴 꾸미는 거야 지금? 소녀를 꾸미지. 너는 이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니라 소녀의 가방이기 때문에 whose bag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또 밑에 보자.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자, 그 남자인데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자동차 어떻게 됐어요? 훔쳐진 남자가 뭐 했어? 신고를 했어. 누구한테? 경찰한테. 이렇게 된 거야. 됐죠? 네, 그 밑에도 보자. The woman whose house is big invited us. 여잔데 그녀의 집이 어때? 큰 여자라고. 그녀의 집이 큰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여자로 돌아와야지. 해석을 할 때 선행사로 다시 돌아와야지. 관계대명사 해석하고 나면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 선행사로 돌아오란 말이야.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니까 그 여잔데 집이 큰 초대했다 나를. 여자 집이 큰 나를 초대했다. 누가 나를 초대한 거야 그러면? 그 여자라. 초대했다는 걸 벌써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놈의 이상한 기계적인 직독직해 하다가 인바이트드 할 때쯤에 그 여자를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줘야지. 선행사한테 해석을 하다가. 이해가 됨? 이거 지금 문장이 짧으니까 돌아오는 거 쉬워 보이지? 문장이 길어졌는데 문장이 엄청 길어지잖아. 못 돌아와 다시 선행사한테. The woman whose house is big. 여자 집이 큰 초대했다. 우리 이러고 있어. 그럼 누가 초대했냐 그러면 집이 초대했다 이러고 있다고. 진짜로. 그러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다시 돌아와야 돼. 선행사 정확하게 해석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특징을 하나 이제 말하고 이제 문제를 받아가자. 관계대명사 와까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는 거야? 관사 없는 명사가 오고,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는 지금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 형용사 후주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가 관계사절 안에 뭐가 되는 거야? 주목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The boy whose father is a teacher에서 요 문장 안에서는 대체 누가 주목보입니까? 요 명사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 얘기지. 얘가 아니고 후주가 아니고. 후주는 주목보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여기서는 안 돼. 얘는 소유격 형용사니까는 주격 목적격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뭐뭐의 다음에 있는 이 명사가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보어가 됐든 명사 역할을 한다 이 얘기야. 명사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 자, 그럼 이 소유격 형용사가 있는 관계대명사절을 분석해 볼게. 자, 그럼 아까 누구를 갖고 해볼까? 후즈카 워즈 스톨론 갖고 분석을 해볼게. 자, 남잔데 그 자동차가 훔쳐진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를 분석을 해보자. 자, 이 전체 문장은 완전절이야. 더 맨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그 남자의 차가 훔쳐졌다.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지 이거 자체는. 그렇지? 그리고 후주를 빼보자. 후주를 빼도 완전절이야. 왜냐하면 후주는 형용사였잖아. 명사를 꾸미는 뭐였어? 형용사였잖아. 무슨 어야? 수식어란 말이야. 명사를 꾸미니까 무슨 어야? 수식어라고. 명사를 꾸미는 뭐야? 수식어야. 주어가 누군데? 너 car잖아. 동사 있잖아. 수동태잖아. 그치? 완전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빼보면 뒤에 무슨 절이 온다고? 완전절이 와. 이게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굉장히 다른 거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들은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빼보면 완전절이 오는 거예요. 완전절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명사가 다 주어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the man인데
그의 아들을 내가 만났어. 그 남자는 lived 옆집에 살아. 해석해볼까? The man whose son I met yesterday lived next door. 응? 자, 관계사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응? 후주부터 어디까지야? 그러면 남자는 어떤 남자야? 그의 아들을 내가 어제 만난 남자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 여기서 이제 벙 떠버린다니까 나중에. 이거 나서 나중에 막 그 남자 아들 내가 어제 만났다 산다. 막 그러니까 딱 무지성 내가 지도 체크해볼게. 그 남자 그의 아들 나는 만남 어제 산다 옆에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무슨 못 알아듣겠지? 근데 지금 그렇게 했어. 방금 전에 솔직히 네게 쳐다보면서 그러고 해석하고 있었잖아. 그 남자 그의 아들 나는 만났다 어제 산다 옆집 심지어 다음 문 뭔 소리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적절히 청크를 만들어야 돼. 이거 청킹이라고 그래. 제대로 덩어리를 만들어라고. 그리고 누구를 잊지 마라고? 선행사를 잊지 마. 그러니까 이게 주어건 목적어건 관계대명사절이 엄청 길어질 때 누구를 기억해? 선행사를 기억해. 그 남자잖아. 그 남자의 아들을 내가 어제 만났다고. 그런데 그 남자가 산다고. 어디에? 옆집에. 산다의 동사를 잃어버린다. 이 산다의 주어를 니네가 잃어버린다고. 얘를 이상한 이상한 그 사심에 회 만들고 있다가 이 산다를 봤을 때 누가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 무슨 내가 산대. 내가 살아요 옆집에. 심지어 어떤 애들도 있어? 내가 만난 아들이 옆집에 삽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누구를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선행사를. 알겠지? 자, 그래서 남자인데 그의 아들을 내가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옆집에 산다가 되는 거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 왜냐면 우리가 자꾸 선행사를 잃어버려. 실종시켜버린다. 돌아오질 못해.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장도 분석을 해보자. 자, 이제 관계사절을 분석해보자. 주어가 뭐야? 관계사절 안에서 여기서 틀려. 써니 주어가 아니잖아. 아이가 주어잖아. 내가 만났잖아. 그 아들이 그러면 야 이게 주어면 그의 아들이 나 만남 이게 뭔 소리야? 아이가 주어니 목적어니? 주어잖아. 누구의 주어야? 매트의 주어잖아요. 그럼 후주선에서 써니 뭐야? 목적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후주는 그 남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주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목적어 누굴 꾸며주는 거야? 선. 위에는 그나마 쉽게 지금 예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관계사절 안에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에서 나오는 명사가 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어. 이것까지 쉬워. 너희가 힘들어하는 건 바로 이거야 이거. 즉 소유격 지금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완전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내가 애들 만나보면 다 그래. 나도 너희 때 힘들어했어. 잠깐. 오래는 아니고 잠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힘들어하는 기간을 잠깐 만들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 미친듯이 하면 돼. 네가 혼동이 안 될 때까지. 그러면 그 혼동의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그거를 혼동하는 기간을 자꾸 그냥 어설프게 끝장을 안 내고 넘어가니까 혼동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이번에 하루면 끝낼 수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후주를 빼보자. Son I met yesterday. 완전절이야 불완전절이야? 완전절이지. 목적어가 여기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어 있지,
그다음에 매트 있지. 매트가 몇 형식이야? 누구누구를 만난다니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목적어 있지. 목적어가 앞에 나왔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차피 목적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얘랑 연결돼 있는데. 완전절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얘를 제거하면 이 절 안에서 얘를 빼보면 이 전체는 완전절이야. 완전절. 얘까지 합치면 완전절이지? 그치? 근데 심지어 얘를 소거해 봐도 뒤에 무슨 절이 온다? 완전절이라고. 왜냐면 뒤에 있는 명사가 주목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알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선생님이 who's를 넣었어. 그래서 the boy whose is a teacher. The boy whose is a teacher is my friend 넣었어. 그러면 소유격 관계 형용사 who's가 나왔으면은 명사가 없는데 소년인데 소년의 선생님이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who's를 뺐더니 예를 들어서 명사가 없다 쳐. who's를 뺐는데 불완전절 왔잖아. who가 who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복습을 해서 토요일까지 만나도록 하고 토요일 날은 일단 우리 분사랑 수동태 테스트가 있다. 저번 때처럼 다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보고해드릴 시험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공부를 해오도록 하고 그 시험이 끝나고 조금 끝나면 한 30분 정도 남을 것 같아. 그 30분 남았을 때 지금 관계대명사 안 한 거 뒤에 뭐 있어요? what 있죠? 근데 what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래서 what 마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까지 넘어갈 거야.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설 연휴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관계부사를 할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숙제를 받아가지고 숙제를 선생님이 내가 지금 하나를 더 프린트를 해야 돼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짐을 좀 챙기고 있어보자.